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월 6일이 되겠네요. 자, 1월 6일은 무슨 날인가 찾아봐 보니까 소환입니다. 소환은 이제 작을 소자에다 추울 한자니까 이제 적게 추다라는 뜻인데, 뭐 대안에 비해서 보면은 일단 그 말 뜻으로 봐서는 이제 소환이 덜 추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대안이 소환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고. 소환이 더 추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상청 자료를 봐도 소환이 조금 더 추운 걸로 나타날 거예요, 아마. 네. 뭐 어찌됐든, 그 소환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인데, 소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죠. 물론 뭐 작년에 다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워낙 그 소환 같은 그 이제 뭐 기념일 아닌 기념일인데, 24절기 중에 하나니까. 이런 날들은, 생활에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어, 스킵하고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이 영국에서의 그 기념일인데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 음, 죽음도 뭔가 이렇게 기념을 한다는 거. 물론 이제 뭔가 경건한 마음을 이제 갖고 정말 엄숙하게 그 맞이해야 될 그런 이제 죽음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그 여유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젊은 세대 같으면 시간이 가지 않아갖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답답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10대 때는 시속 10km per hour로 시간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 60대가 되면 시간당 60km로 이제 달려가니까, 60km면 여러분들 뭐 차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죠. 뭐 80, 90, 100 이렇게 되면 아마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기분으로 세월이 흘러갈 거라고 느껴집니다. 죽음, 뭐 결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상이었는데, 어느덧 언젠가는 나도 내 친구들도 죽겠지. 그러면은 정당 어떤 친구들하고도 헤어지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왜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거고, 좋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죽는 것이 그나마 뭐 위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죽음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뭐 여러 각도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환과 죽음의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소환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와 대안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로 양력 1월 5일이나 6일 무렵에 든다. 올해는 6일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환경은 285도고, 밤이 가장 길었던 동지 후에 서서히 이제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이름은 그 작은 추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다음 절기인 대안보다 더 추운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 하는 말이 있죠. 네. 예, 뭐 소환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죽음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게 뭐 영국에서 이제 기념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죽음 혹은 사망. 자, 사망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death죠. 네. 죽음 혹은 사망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이제 말한다. 맞습니다. 즉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이 중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그 생명체는 그 자연적인 원인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물은 뭐 다른 동물한테 잡아먹히거나, 그다음에 병에 걸리거나, 또 대량으로 이제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뭐 동물도 사고나, 그다음에 노화, 이게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인이라든가 조금 그 어감이 좋지 않죠. 그다음에 자살, 이것도 마찬가지.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아요. 사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노화 또는 질병, 사고. 예, 요즘은 뭐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갖고 상당히 이제 노화도 이제 늦게 진행이 되죠. 뭐 그러나 뭐 인간은 한번 나면 죽게 돼 있는 게 그 이제 철칙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늙어서 또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새는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산업 현장 이런 데서 그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고로 죽는 그런 비율도 뭐 적지 않다라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죽은 생물의 몸을 사체라고 얘기하죠. 죽을 사자에다 몸 체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체라고 안 그러죠. 죽음, 송장, 시체 또는 시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송장이 제일 섬뜩하죠. 네. 자, 그럼 죽음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심장과 뇌폐가 정지가 된다. 이 세 장기를 3대 생명유지 장기라고 하는데, 이 세 장기가 모두 죽는 것을 이제 심폐사라고 합니다. 카디오 펄모너리 데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뇌사가 있습니다. 브레인 데스. 이것은 뭐 심장, 폐, 뇌는 죽었어도 뭐 예를 들어서 폐에다 그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죠. 이걸 연결하고서 계속 인공호흡을 시켜주면 생명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연명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생명유지 장치죠. 하지만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의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세포가 다 죽는 때를 이제 세포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심폐사가 됐든 뇌사가 됐든 세포사가 됐든 뭐 죽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은 법의학적인 차원에서는 이 의미가 법적으로 다 의미가 이제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법의학에서는 그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제 저 표현을 쓰는 것도 명확하게 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표현을 쓰기 위한 그 확실한 증거를 갖다가 다 제시를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보면은 뭐 죽음에 관한 전통이나 신앙은 인류의 문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뭐 일단 장례를 볼 것 같으면은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뭐 어디나 다 치르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수정, 물에다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뭐 뜯어먹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다음 매장은 이제 땅에다 묻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예. 그다음에 이게 화장인데 화정이라고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예, 화장입니다. 태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장, 조장은 높은 산에 그 이제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시체를 올려놓으면은 저 조가 새조자입니다. 새가 와서 이제 쪼아서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뭐 저런 그 문화는 없지만 저 남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저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장, 뭐 바람에 의해서 이제 시신이 이제 어디 뭐 풍화가 된다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쓸려 나가는 거겠죠. 자연장, 뭐 어떻게 보면은 풍장, 초장, 수장 다 자연장 아닐까요?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목장이 있죠. 예, 그 큰 그 나무 밑에 아니면은 뭐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나무 밑에 이제 그 유골을 이렇게 묻는다든가 아니면 뿌린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의 장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목장을 한 분들이 좀 굉장히 그 기일이 되면 허전하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딱 기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달아다 봐야 되니까 좀 허전하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장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벌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참 묘지를 크게 쓰면 좋은데 벌초하는데 엄청나게 그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부모님 묘에 가서 풀이라도 깎아 드리려고 그다음에 뭐 잡초가 나거나 긴 풀이 나면 그걸 뜯어 없애고 그런 게 있는데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뭐 그렇게 변할는지 모르겠는데 뭐 벌초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화장을 이제 대부분 하죠.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군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념을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명절이나 기일에 이제 제사를 지내죠. 예. 명절 때 지내는 제사를 이제 차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설 그다음에 추석 때 차례를 올렸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일에 지내는 어, 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게 제사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무덤이나 납골묘에 이제 묘비를 또 이제 세우고 기념을 하죠. 음, 물론 이제 살아생전에 큰 뭐 벼슬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부를 많이 그 형성한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그 묘지를 뭐 멋있게 이렇게 세워놓죠.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거고. 예, 그러나 뭐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조상을 잘 모셔야지 후손이 잘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립묘지에 매장된 사람들의 무덤에는 묘비가 반드시 있어. 우리가 뭐 이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현충원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묘비가 있죠. 그것도 줄을 쫙 맞춰서 그 이제 묘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군인은 죽어서도 오하열을 맞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뭐 당연히 그것은 국립묘지법에 의해서 거기에 매장되는 사람들 무덤에는 반드시 묘비를 세운다라고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비가 반드시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명절 때, 뭐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이제 성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잡초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그늘에 가려서 때가 잘 안 자라고 하면은 막 속상해하면서 뭐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를 친다든가, 그리고 이제 술 한 병 사갖고 가서 이제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따라드리고 이제 절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묘 주변에다 이렇게 뿌려 드리면서 또 뭐 조금씩 음복도 하죠. 요즘 뭐 차를 갖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음복도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신에 대한 이슬람의 교리 때문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다. 코란에 그렇게 써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뭐 다 같은 뿌리죠. 근데 또 이제 그 각 종교마다 또 많이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유교에서는 집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는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다음 불교는 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의령미사로 제사를 대신하죠. 음, 사실 저 제사를 대신한다는, 이제 미사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뭐 결의한 그 내용에 따라서 각 그 나라의 문화별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조상을 기리는 그 풍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하셨는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배만 보고 이제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죠.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천주교를 이제 다니는데, 명절이 되면은 또 신부님마다 달라요.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서 이제 놉니다. 제단 앞에다가. 그리고 어떤 신부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가서 미사를 드리고서 이제 차례상을 차려놨을 경우에 이제 거기 가서 절할 사람은 절을 하라고 그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 신부님이. 근데 이제 제사상,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신부님은 그 연도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에 국한돼서 그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도를 바치는 걸로 다 이제 그 차례를 대신하는 거죠. 음, 뭐 어찌됐든, 어, 제가 그 한평생 유교 전통을 그 이렇게 몸에 배갖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은 꼭 차례상을 차려놓고서 이제 그 조상님들한테 절을 하는데, 어, 이 성당을 다니지만은 이렇게 의룡미사가 끝나고 나서 어, 그 차례상을 차려 주시면은 정말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글쎄요, 차례상을 차려주지 않는 그런 신부님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 신자들이 마음이 편하면은 그것도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단 조상의 신의를 모시는 것만은 우상숭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례를 지내든 제사를 지내든 그 이제 지방을 쓰죠. 사실 지방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신의라는 그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신자가 귀신 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상을 조상으로 보지 않고 귀신으로 보는, 우상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 지방을 써놓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허용을 안 해요. 단지 그 고인의 사진 이런 것들을 앞에 놓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은 허용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신유라는 표현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근데 참 지방의 그 형식도 하나의 문화인데, 한평생 거기에 젖어왔는데 그 참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옛날같이 그렇게 이제 지방을 써놓고 하는 건 이제 형님이 이제 하시는데, 참 전통 문화와 조금 멀어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서 또 나름대로 그 기념하는 그 어떤 의례 양식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죽을 사자, 숫자 4 이게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이나 뭐 군대 보면 사자가 없어요. 뭐 사중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층 이런 거 없어요. 왜? 그 사자가 죽을 사자고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층이 굳이 표시를 하려면 F를 쓰고 아니면 3에서 바로 5로 넘어가는 경우 있죠.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자가 이제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중국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사자를 시로 읽고 죽을 사자도 역시 시라고 쓰라고 읽는 모양. 이열산스 맞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그 사를 시라고 하지만 죽을 사자도 시자로 읽죠. 예. 그러니까 이치니산 시. 근데 이제 요새는 이치니산 용, 이 용을 많이 씁니다. 뭐 거의 용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죽다가 신호죠, 신호. 뭐 혼독을 해도 신호지만 음독을 해도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 시라는 표현을 잘 쓰질 않아요. 전부 용이라고 씁니다. 이치니산 용, 고로부시자치 규주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17이 글쎄 이 표현이 VIX인데 뭐 빅시라고 읽나요? 이게 뭐 죽음이라는 뜻인가 보죠. 제가 이태리 말을 몰라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17 요거하고 비슷하니까 요 글자만 보아도 이제 무서워하는 그 17공포증이 이제 이탈리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참 그 각국의 그 문화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뭐 어찌됐든 싫은 거는 싫은 거죠. 싫은 건 억지로 강요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학 속에서 죽음을 보면은 이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뭐 시, 문학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경우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후 세계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미지의 두려운 세계죠.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뭐 사후 세계를 다녀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역시 또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면은 내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볼 수도 없고. 어찌됐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 관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과학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과학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 정말 그렇죠.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뭐 길가에 서갖고 저쪽에 뭐 귀신이 뭐 앉아서 뭐 고수를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알 수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데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거를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볼까요? 한국어에서는 죽다, 돌아가시다. 좀 이제 높임말로 돌아가시다라는 말을 쓰죠. 어른한테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얻어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pass away, 그다음에 pass on, 그다음에 expired. expire라고 하는 것은 그 의학적 그 용어라고 그러나요? 그 expire 하면은 뭐 이게 어떤 그 유통 기한이 다 된 거, 정말 폐기 처분하는 거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야말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폐기 처분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진 그 어떤 그 형태죠. 죽음이라는 게. 그다음에 뭐 die 또 죽이는 경우에 kill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murder도 있죠. 그다음에 suicide도 있고 뭐 그건 뭐 좌우지간 하여튼 죽음을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 한자어지만은 그 높임말이 많아요. 이제 쓰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다른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붕어. 이게 붕어가 이제 물고기 붕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황제나 황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붕어라고 표현하죠. 예. 그 가끔 그 역사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가끔 듣게 되는 그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왕과 왕비, 황태자, 황태자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홍소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군주가 죽었을 때는 승하, 예, 뭐 승하하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서거, 뭐 어느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보다 높은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 서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종은 천주교에서 신자가 죽었을 때 이제 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뭐 형제님이 선정하셨습니다. 연도는 뭐 언제고 장례미사는 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선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입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소천이라고 합니다. 저 소자가 부를 소자죠?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라는 얘기예요. 멋있는 말입니다. 또. 그 후에 선종은 이제 선하게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라로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죽음을 순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로 위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순교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책을 다하다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순직이라고 합니다. 이 경찰관이 간첩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면 순직이 되죠. 그러나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이제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잃으면 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종, 작고. 뭐 작고도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종. 임종은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임한다, 바라다 본다라는 얘기죠. 임종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꼭 보고 싶은 자식만 이렇게 보고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 멀리 있으면 뭐 임종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전부 임종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에요, 진짜. 그 임종을 못한 그 후배가 지금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고 연락을 받고 그냥 그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미 가니까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은 그 부모님이 그 순간에 곧 내 숨이 끊어지는데 왜 자식이 안 올까? 이걸 기다리면서 얼마나 버텼을까? 그 고통 속에서. 그걸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한번 낳다 가는 게 인생이니까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그 순간을 그렇게 되짚어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막 뭉그러지죠. 예. 굉장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별세, 세상과 이제 이별을 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높여 부르는 말, 죽음을요. 그다음에 타계, 이건 인간계를 떠났다, 다른 세계로 갔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 예. 이 사망, 이건 뭐 죽음을 뜻하는 이제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게 법적으로도 이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이제 몰, 예. 이건 이제 뭐 자우지간 죽었다는 뜻이에요. 전몰장병할 때. 그다음에 폐, 이건 꼬꾸라져 죽는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폐. 그래서 좋은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사, 전쟁에 싸우다 죽고, 그다음에 산화, 목적을 이루다가 죽는 사람을 산화했다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절, 어린 나이에 죽는 건데 천재는 요절한다고 하죠. 천재는 젊은 나이에 많이 죽어요. 보면은 우연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지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가 좀 아파갖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좀 검사를 해보더니 당신 암 말기요라고 딱 선언하고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부정을 하죠. 첫 번째,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응? 내가 왜 암에 걸려? 하고 막 부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암에 걸려? 어? 나보다 더 못된 놈도 많은데, 응? 나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막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바게닝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착한 일 하고 더 선하게 살고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우울에 빠지는 거죠. 어쩔 수 없구나. 네,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음, 그래, 나도 어차피 죽는 거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acceptance, 수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죽음의 심리 변화 5단계, 누구나 인간은 이 5단계를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죽음이 공포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우리가. 뭐 이 항아리 속에 그 낙지를 한 마리 넣어놓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손을 집어넣고 만져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예. 딱 만졌는데 뭉클뭉클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뭘까? 혹시 뱀일까? 미지의 세계는 무서운 겁니다. 알 수 없는 세계는. 죽음이 바로 그 미지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동행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외롭죠.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제 육체도 잃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도 없어지고, 정말 고고했던 자기의 성품,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죽을 때가 되면 만신창이가 된 몸을 거울로 바라다 보면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평생 애써 긁어 모은 돈 수천억을 모아놨는데 죽을 때는 그냥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거 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남 좋은 일이라도 하다가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해갖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죽어도 보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또 이제 자식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제, 고통과 통증이 따라와요. 음, 사람은, 결국 죽을 때는 다 폐렴으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암 환자든 무슨 뭐, 치매 환자든 결국은 몸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폐염증이 생기는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 암의 통증.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몰핀 주사를 맞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통증을 이렇게 못 느끼게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건데, 몰핀을 맞는다는 것은 통증을 모르게 그냥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시시각각. 예. 고통과 통증이 이제 죽음에 따라오죠. 그 다음에 퇴행,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참 좋은 집에서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인을 부렸던 사람도 죽을 때는 그 침대 위에서 깨재재하게 이제 죽어가게 되기 때문에 퇴행이죠. 그거보다 더 큰 퇴행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엄사와 안락사라는 게 있죠.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연명치료 같은 거는 나 그런 건 안 해.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의 순리대로 죽어 가야지 하고 담담하게 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존엄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 뭐 약물 같은 거 투입해 갖고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약물을 맞아도 그 사람이 고통이 덜어지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죽는 사람만 알죠. 그냥 제3자가 옆에서 볼 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죽음의 자기 결정권. 네. 이 참, 어머니를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위급한 경우에는 이제 뭐 심폐소생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심장 충격을 줘도 좋으냐, 그 다음에 뭐, 어, 이게 비의관이죠. 코줄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음식 공급을 하겠느냐. 뭐 이게 연명치료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어머니가, 몸이 그래도 입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이제 체력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는 시점이 되니까 의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장 충격을 주는 심폐소생, 그거는 안 하겠다. 왜냐면 잘못하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은 또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결정을 자식으로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거를 거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제 그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종을 했다라는데 그냥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는 데가 이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지 그런 죽음 준비 교육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미리 사전에 교육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상담도 이제 하는 데가 이제 있죠. 참 진짜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교육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려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죽음의 날입니다. Day of Death. 죽음 자체를 생각하는 그런 행위의 날, 이 오늘이고, 죽은 자의 날은 이제 이게 뭐 기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Day of the Dead. 그러니까 망자를 기리는 행위. 그러니까 차례는 뭐 명절 때 올리는 거지만 기일날 뭐 제사를 올린다든가
그런 그 기리는 행위를 하는 날이 이제 죽은 자의 날이고 기일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죽음의 날, Day of Death, 이것은 죽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정말 그 엄숙하고 그다음에 존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날, 그런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둘이 의미가 엄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있는 기념일인데 죽음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죽음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소환이라고 이제 그랬죠. 예. 그 소환에 대한이 와서 소환에 와서 이제 얼어 죽었다라고 해서 죽음의 날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소환과 죽음의 날을 맞이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예. 역시 지금 노인이 이 지팡이를 짚고 후덜덜덜 이제 떠는데 죽음 앞에서 무섭기 때문에 이제 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